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대검 증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실체가 나왔습니다. 20대 대선에 개입한 대검찰청. 어떻게 자신 있어요 이 주제? 나는 그때 검찰이 없었어. 이거는 근데 진짜 큰 일이거든. 아니 어떻게 대검찰청이 대선에 개입을 해?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 네. 대선 개입만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지 않을 텐데요. 요 얘기를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폭 박철민이 조폭 장모 씨에게 받았다는 편지를 입수를 합니다. 그 편지에는 조폭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근데 이거를 이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합니다. 네. 대선 앞두고. 대선 앞두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재명 조폭설이 대선 전국을 다 뒤엎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재명 뭔가 조폭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윤석열의 검찰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펼쳤습니다. 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원지검이 대검에 이거를 좀 확인해달라, 판별 좀 해달라고 하는데 결국 대검에서 대선 하루 전에 요거 의견이 다 다르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야. 3월 8일 날 하루 전날. 예. 근데 나중에 봤더니 국가서에서 봤더니 이거 조작된 거라고 확정 지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김기표 의원님이 굉장히 분석적으로 또 분석을 잘 해내시고 잘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그 편지를 띄워놓고 그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야, 그거 진짜 그 검사스럽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와 진짜 예리하시더라고. 혹시 그 편지 띄워놓고 잠깐 그것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문제 그 조폭 편지. 네. 지금 저 편지가 제가 PPT인데요. 저 한 장짜리인데 지금 PPT가 두 개로 이제 보여지기 좋도록 잘라놓은 거고요. 저기 보면 저 네모친 부분, 빨간색으로 네모친 부분이 가필되었다고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감정을 한 겁니다. 근데 네. 가필되었다고 있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맨 처음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재명 측 일은 천천히 생각해 보자 그리고까지 가필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맨 마지막에 준석 형님하고는 얘기된 거야. 생각해 보니까 이 지사 측에 돈 얼마 줬어. 이게 지금 빨간색 크게 된 게 지금 네. 요게 이제 그 핵심입니다. 돈을 그렇죠. 줬다는 거니까. 돈을 줬다는 거. 그러니까 근데 저게 굉장히 웃긴 게 맨 마지막에만 지금 가필을 해놓으면 이게 뒤에 남은 부분 이렇게 이용해서 가필했다는 의심을 그렇지. 정당한 의심을 받을까봐 네. 중간쯤 하나 쓱 껴놓은 거예요. 이건 수사를 해본 사람이 한 겁니다. 그래 놓은 그렇죠. 거야. 그 중간쯤에 있는 걸 사실 딱 빼야 앞뒤에 말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 그리고까지 쓴 것은 그 다음 말이 연결되도록 그리고까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맨 마지막 글씨하고 전체 그거를 비교를 해보거든요. 기본 글씨체를 비교해 보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글자를 이미 미리 넣어놓는 겁니다. 저기다가 그런 짓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원래 편지는 잘 때 이불 꼭 덮고 자가 이게 원래 여기까지야. 네. 근데 여기다가 기준이 되는 필체를 조작을 해야 이게 안 걸릴 테니까 네. 춥다. 그렇죠. 저 춥다를 넣어놓은 거야. 뒷페이지에 춥다를 넣어놓는 게 그 치읓 네. 쓰는 방식 있잖아요. 네. 요거를 뒤에 거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게 뒤에 걸 위주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앞에 거. 그러니까 기준 필체가 되게 중간에다가 춥다 같은 걸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와. 이게 기준 필체하고 맞지 않는 거. 그리고 더 가증스러운 거 뭐냐면 네. 더 쓰고 싶은데 펜이 잘 안 나온다 이런 말이 저기 들어있어요. 카피를 응원한다 다음에 춥다 다음인가요? 네. 뭐 펜이 잘 안 나온다 이거 하면서 네, 그 마치- 진심으로 응원한다 바로 밑에 예. 빨간 줄로 친 거 있죠, 왼쪽 편에. 예, 그렇죠. 그게 이제 펜이 잘 안 나온다. 더 쓰고 싶은데 펜이 잘 안 나온다. 그건 뭐냐면 뒤에 맨 마지막 거 결정적인 그거를 위조를 하면서 글씨가 안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피를 해요. 이렇게 이 쉬운 걸 그리 오래 끌고 대선 투표 전날 혐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저 덧칠을 한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덧칠을 한 이유를 다시 앞에 써놓는 거예요. 펜이 안 나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재밌는 거 뭐냐면 그 덧칠을 그렇게만 무심받으니까 본문에 진짜 처음에 그 장모 씨가 썼던 거에도 몇 개 손을 대요. 절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쓸 때도 약간 덧칠하듯이 그건 원래 글자에다가 원래 글자에다가 거기다 가피라는. 그래서 이게 일관되게 덧칠, 그러니까 펜이 안 나와서 덧칠한 것처럼 뒤에 그런 정당성을 부여해 저렇게 해서 저거는 그러네. 진짜 그런 걸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검 그때 그 책임자라고 하는 네. 외압을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렇게 발표하지 못하도록 대검 감정사. 회신하지 못하도록 눌렀다는 그 사람 말은 국과수에서도 비슷한 감정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위증입니다. 왜 위증이냐면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과수에서는 저 두 개의 필체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렇게 가능성 완전히 그러니까 물론 그 용어는 굉장히 절제하게는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은 네. 기존 필적 이런 것은
완전히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다르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다른 뭐 두 가지 이상 상이한 필적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가장 강력하게 쓰는 표현이다. 왜 대선 개입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쓰잖아요. 근데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대검에서는 그럼 뭐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판단 불능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회신을 안 해준 거예요. 게다가 선거 전날. 선거 전날 3월 8일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적정하게 감정을 하고 빨리 이렇게 회신이 됐다면 그 이런 조폭 연루설 같은 거는 빨리 사그러들고 오해가 풀렸겠죠. 그러면 이제 0.7%, 당락이 그렇죠. 바뀌었겠죠. 당락이 바뀌는 사건이고 네. 이게 검찰이 적극적으로 완전히 대선에 개입한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 의원님, 네. 이 대검이 대선에 개입한 정황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네. 근데 이거 이 편지를 조작한 인간은 누구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거는 지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이거 이놈이 진짜 나쁜 놈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판결문에서도 사실은 다른 필적이 작성되었다고 사실 확정을 해버린 사건이에요. 그런데 네. 대검은 이제 애초에 모른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래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대선 캠프나 이런 데서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찾아내긴 사실상 어렵나요? 일단은 저 편지를 처음에 공개한 사람부터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어. 수사를 한다면 김진태 아니에요? 김진태. 김진태도 이사가 들고 온들었죠. 뭐 김진태가 최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진태가 이거 기자회견 아니, 열어가지고 이거 했거든요. 최초는 아마 최초는 김진태 모르죠. 지사가 아니었던 최초는 걸로 아닙니다. 기억해요. 네. 최초는 아닐 거고 최초에 저걸 공개했던 사람 사실 저걸 제대로 수사하면은 그렇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 처음에 들고 나온 사람부터 얘기 들어가면 바로 확인이 되겠죠. 네. 사실은 저거 필적 감정은 뭐랄까 감정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죠.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누가 봐도 알잖아요. 누가 봐도 명백하지 누가 않습니까? 봐도 예. 표가 너무 나잖아요. 네. 이거는 이게 뭐 너무 조악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그 수준 낮게 이 가피를 하고 네. 필적도 누가 봐도 다르고 누가 봐도 다르고. 심지어 필기구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뭐 성의 없이 가피를 했는데 그러니까 네. 저걸 70일씩이나 시간권에서 보낼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보내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내부에서 눌렀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맞습니다. 확신을 하는 사건이고 네. 그래서 이제 추가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아유, 고맙습니다. 옛날에 그 필적 감정과 관련해서 제일 유명했던 사건은 사실은 강기훈 씨 유서 대표 예, 사건이라고 네. 그때는 이제 국과수 그러니까 경찰청에 있는 국과수 문서감정실장이 이거 강기훈 씨 필적 맞다라고 했는데 네.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건에서 뇌물 받고 필적 감정을 엉터리로 해줬다는 의혹이 생겨갖고 그 사람 결국엔 잘렸죠. 네. 확실히 우리 검사님은 경찰 문제는 다 외우고 계시네요. 다 외우고 있어. 아니. 경찰 문제는. 경찰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경찰 문제. 사실 1990년대 초반에 노태우 정부 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맞습니다. 공안 사건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제일 큰 조작 사건이에요. 예, 맞습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대검에서 대선에 개입한 걸로 보이는 큰 일인데 그냥 엄청 큰 사건이야. 약간 느낌이 대검에서 이런 것도 했어 어. 하고 지나가는 느낌이 지금 좀 있네요. 이거 거의 안 다뤄지고 진짜 큰 사건이야. 그러네. 이거는. 게다가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잔머리를 굉장히 많이 굴렸는데 네. 결국은 과학적인 수사 방법 사실 다 드러나는 건데 네. 그거. 이게 엄청 큰 사건이야. 네. 이거는 20대 대선에 개입한 정황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큰 사건인데 이게 나는 그 조이대 사법 쿠데타와 맞먹는 사건으로 보거든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게 아까 얘기했던 0.7% 정도는 뒤집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그럼요. 사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 맞습니다. 네. 내란 종식이 빨리 오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